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2차 시에서는 아동문학이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위한 아동문학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지금 본질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문학의 본질은 현실과 환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만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어떤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간다라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질을 우리말 큰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동화는 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로 꿈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화 구연가는 아동문학과 어린이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아동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작가가 주 독자인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어린이를 위해 쓴 모든 저작을 저희가 아동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동문학의 바탕을 두면서 어린이가 골라 읽어갈 특수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있고요. 시는 동요나 동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설은 동화와 소년소설, 그리고 희곡이 있습니다. 희곡은 어떤 극본, 시나리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동문학이 지금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총체적인 많은 것들을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문학의 독자 대상은 5, 6세에서 16, 17세까지 어떤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데부터 성인 되기까지 폭을 넓게 이원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 아동문학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문학 특성은 단계성, 예술성, 흥미성, 교육성, 단순 명쾌성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한 챕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단계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단계성은 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각각 개성과 환경, 그 다음에 신체적, 그러니까 정신적 능력의 차이로 감성과 지적 발달, 저항력 등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 다른 연령층으로 대상으로 이제 어린이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게 창작된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술성은 어떤 그 감동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한 예술성을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이 확보되면 흥미성도 교육적 효과도 부차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동화구연은 교육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입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흥미와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같이 가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흥미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성은 어떤 흥미있는 작품이란 새로운 어떤 소재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신선하며 파격적인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를 갖게 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어떤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뭐 유행하는 그런 유행어 있잖아요. 그런 유행어들을 넣어서 재미있게 어떤 재미만 위주로 구성을 한다면은 흥미를 유발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정서를 조금은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어른들의 경직된 사고와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트린 어린이들의 논리와 사고에 어떤 시작되는 작품을 말한다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성을 염두에 두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아동문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매체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작품의 주제로 나타내는 자유와 평등, 평화, 협동, 사랑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동문학을 보면은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해줄 때, 읽히게 해줄 때, 책을 빌릴 때 어떻게 빌리세요? 그냥 가서 제목만 보고 그냥 대충대충 보고 책을 빌려다. 그래, 너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의 명작이라든지 어떤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개작되어 있는 책들 중에 보면은 아버지를 탑에 가두었다든지 아니면은 딸을 어디에다 갖다 버렸다든지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진짜 어떤 교육성과 여기 아까 말한 흥미성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즐거움과 아니면은 어떤 전개만 가지고 만드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어른이 읽어보고 아이들에게 책을 권해야 된다는 거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순 명쾌성. 말 그대로 단순하고 아주 명쾌해야 돼요. 자, 어린이들은 진솔한 마음처럼 뚜렷하고 확실히 드러나는 이런 어떤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어떤 구성된 작품들은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명쾌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좋습니다. 주제와 구성, 등장인물, 성격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밋밋하게 또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정도로 저희가 동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등장인물이 동화 속에서 5개 정도 한 3개, 4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성대모사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글이 하나 중간음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목소리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중에 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읽는 동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동 문학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아동 문학을 이야기할 때 이 문학들이 너무 정말 등장인물이 많아서 정말 이 친구가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이 친구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시 아동 문학을 읽힐 때에는 단순하고 단순 명쾌하고 또 어떤 흥미와 짜임새 모든 것들을 다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동문학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문학의 기능 면에서 보면은요, 교육적인 기능, 정서적인 기능, 지적 기능, 그 다음에 윤리적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적 기능을 보면은요, 교육적 기능은 지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아동 문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은 대로 발음하거나 정확한 발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바르게 나타나며 낱말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낱말을 관계짓거나 변화시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장의 뜻을 이해하거나 바른 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요.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됩니다. 이게 교육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는 것들이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럼 아동문학의 기능 중에 정서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란 무엇일까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동요되고 흥분될 때 경험하는 심리 상태나 감동을 주는 게 정서입니다. 그래서 정서는 따뜻한 마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를 감성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혹 장애인 친구들 중에 아이들이 감성이 잘 안 배워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폐 성향을 가진 발달장애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자폐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어떤 감성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도 천천히 다가가게 되면 따뜻한 마음으로 문을 열게 되고 이 친구들한테 어떤 정서적인 기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정서적인 기능에는 사랑과 그리움, 인간애와 동물애가 들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 아이들은 거의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정서가 따뜻하고 착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많은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면 달라지겠죠? 어떤